이 글은 2025년 AP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랑스런 한국의 긍지와 힘을 느낄 수 있도록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악관의 하얀 외벽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폭도 끝까지 줄을 서서 서류를 쥔 채 긴장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죠. 그날의 발표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흔들 결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에 또 누군가는 두려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로이터와 CNN은 동시에 브레이킹 뉴즈 자막을 띄웠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조인즈 일리트 누클리어 서브머린 클러브. 세 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바다 밑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의미였죠. 서울 국방부의 박정은 기획관은 그 뉴스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니터 속 영어 자막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 직원들에게 상황 보고를 지시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외신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제어실 젊은 기술장교 이현우는 현장 소음을 뚫고 들려온 라디오 속보를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진짜 승인했대요. 한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겠군.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11,000km의 거리를 두고도 공기는 똑같이 팽팽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도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며 우리의 바다를 함께 지킬 것입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동시에 계산된 여유도 담겨 있었죠.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회의실 문을 닫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의 미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세계의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와대 본관의 회담장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국기들이 줄지어 세워지고 붉은 융단이 깔린 복도를 경호 인력들이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진은 정장 차림으로 무전기를 귀에 댄 채 이동했고 카메라 기자들은 대기구역에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짧게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회담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은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환한 웃음 뒤에는 서로의 속내를 감추는 묵직한 계산이 흐르고 있었죠. 기자들은 환영 인사만 찍을 수 있었고 곧 회담장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이재명은 조심스럽게 준비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엔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그의 대답은 짧았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참모들은 숨을 죽인 채 펜을 쥐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양국의 실무진들은 곧 옆방에서 세부 문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협정, 연료 재처리 이 세 단어가 회의록 곳곳에 반복되었습니다. 박정은 기획관은 영상 회선으로 서울 국방부에서 보고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메모장에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핵연료 자립이 이루어지면 국방의 균형이 바뀐다. 트럼프의 참모진 중 일부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카드라는 속삭임을 나눴죠. 하지만 트럼프의 얼굴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함께 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외교적 수사였지만 이재명은 그 안에서 미묘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 정원은 어둑한 오후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류를 든 손끝에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죠. 이제 외교는 기술의 문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조용히 그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항만의 공기는 금속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여 묵직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며 강철 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진동할 정도의 굉음이 울렸고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잠수함의 첫 키일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조선소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걸었죠. 두 사람의 발걸음이 금속 바닥 위에서 묵직한 울림을 냈습니다. 현장에는 양국 해군 장교들과 기술진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천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었고 조명이 두 깃발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작업복 차림으로 도면을 들고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청받은 기술대표단의 일원으로 필라델피아에 파견된 상태였죠. 손끝에는 용접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동자에는 긴장보다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린 몇 년을 버텼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미국 기술자 리처드는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의 표정엔 같은 자부심이 있었죠. 드디어 크레인이 멈추고 하늘 높이 매달려 있던 강철 키일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고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나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잠수함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상징하는 철의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조선소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곁에 섰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짧게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시선은 멀리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뒤편 박정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기술진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K-서브머린 페이지 2 독자 추진체계 검토안이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보좌관 중 한 명이 그 장면을 스쳐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하늘로 튀고 기계의 금속음이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는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며 강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산업의 빛과 조국의 색이 함께 어른거렸습니다. 그날의 필라델피아는 역사의 불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하늘은 회색빛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는 방송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은 긴장된 얼굴로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된 날이었죠. 트럼프의 발표 이후 불붙은 논쟁이 이제 국회로 옮겨온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팽팽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위원장석 앞 전광판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관련 청문회라는 글자가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박정은 기획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의원들은 번갈아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미국의 통제 아래에서 기술이 완전하게 이전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박정은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비 경쟁이 아닌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자주 방위입니다. 회의장은 일시적인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다시 웅성임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국회의 벽식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두 무리의 시위대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핵추진 잠수함 찬성, 자주국방 완성 이라는 현수막이, 또 한쪽에는 핵확산 반대, 평화를 지켜라 라는 구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병역 경험자부터 노년의 퇴역 군인까지 모두 다른 표정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었죠. 청와대에서도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청문회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명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시각 울산 조선소의 야간 작업장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현우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원자로 탑재 공간의 설계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젊은 기술자들이 용접 불꽃 속에서 도면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니야. 이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결단이 그리고 누군가의 땀방울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뒤에서는 수많은 결정이 동시에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국회 앞 가로등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바다보다 더 무겁고 조용한 긴장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회색 대리석 복도를 따라 낮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CIA 분석관들이 어둡게 빛나는 스크린 앞에서 데이터를 교차 대조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사우스 코리어 누클리어 프로펄션 프로그레스라는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안경 너머로 숫자를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국의 연구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상급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상부로 넘겼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기술 독립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 정보국의 지하 상황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한국 서버 주소가 표시되었고 붉은 글씨로 ACCESSINITIATED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해커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목표는 한국 해군 관련 시스템. 가능한 한 깊이 침투하라.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용하던 방 안의 불빛이 일제히 깜빡이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사이버 보안센터의 새벽은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감시 요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경고음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지구역 7번에서 이상 트래픽 발생. 보고를 받은 박정은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화벽을 3단계로 격상하세요. 외부 신호는 전부 차단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편 울산 조선소 제어실에서는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현우가 모니터를 확인하자 설계 데이터 서버의 일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낯선 IP 주소가 떠올랐고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스템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기술진이 동시에 제어 스위치를 당기자 전력 흐름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오류가 남긴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 조사 결과 보고서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경로는 중국발 IP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묵묵히 읽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감시한다면 우린 더 깊이 숨으면 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방 안의 모든 참모에게 무게 있게 들렸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지만 서울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은은 집무실에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안망이 복구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청와대 통신보안실의 모니터 한쪽에서 새로운 암호문이 깜박이었습니다. 외국어로 된 짧은 문장 하나가 화면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해의 소리를 들었다. 그 문장은 곧 사라졌지만 아무도 그것이 단순한 오작동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모든 기술 자료는 더욱 깊은 보안망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심해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은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자 조선소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대신 군사시설 구역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곳은 외부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비밀 해군 구역이었습니다. 오늘 밤 첫 핵추진 잠수함의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었죠.
코드명은 블루 트라이던트. 모든 기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실패조차 허락되지 않는 작전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제어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계기판과 모니터가 늘어서 있었고 숫자와 그래프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장갑이 미세하게 젖었지만 그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출력 1단계 가동. 조용한 명령이 이어졌고 잠수함 내부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마치 바다가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통제센터에서는 박정은이 실시간 영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잠수함이 천천히 심해로 가라앉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심도 200m 진입 확인 통신 양호합니다. 통제 요원의 보고가 이어졌고 박정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서류를 꽉 쥐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는 이현우가 다시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수심 500m 도달.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기계의 떨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원자로 온도 게이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점화되며 함체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진동이 제어실 바닥을 통해 느껴졌죠. 출력 안정 구간 진입 확인. 요원의 보고가 이어지자 제어실 안에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이현우는 모니터에 표시된 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경보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한쪽 패널의 붉은 표시등이 깜박였고 데이터 흐름이 순간적으로 끊겼습니다. 통신 장교가 당황한 듯 외쳤습니다. 외부 전파 교란 감지. 정체불명 신호입니다. 박정은이 곧장 관제실 내 보안 요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통신 채널을 암호화하세요. 추적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관제 요원들이 동시에 손을 움직였고 스크린 위에 신호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현우는 수동 제어 모드로 전환하며 말했다. 통신 차단 후 심해 자망으로 전환. 더 깊이 들어간다. 잠수함은 천천히 방향을 틀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저의 수온이 떨어지고 외부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승조원들은 숨소리조차 줄였고 계기판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박정은은 모니터를 통해 마지막 영상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함체가 더 깊은 심도에 도달하자 모든 경보음이 멈추었습니다. 이현우는 두 손을 포갠 채 조용히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의 앞에는 움직이지 않는 숫자와 고요히 흐르는 심해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인간의 숨결도 소리도 빛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한국의 바다는 새로운 심장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하나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시운전 성공. 화면에는 울산 앞바다를 떠오르는 거대한 잠수함의 실루엣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솟구치는 물보라, 그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장면은 모든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았죠. 박정은은 새벽부터 밀려드는 외신 요청을 확인하며 잠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그녀는 하나씩 정리하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첫 핵추진 잠수함이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기자회견 발언은 단 30초였지만 그 한 문장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은 한국 자주국방의 새 장을 열다라는 자막을 띄웠고 BBC는 미국 다음은 한국인가? 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반면 베이징 관영 매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라며 불만을 드러냈죠. 일본 주요 신문은 한국의 기술 독립은 지역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대중은 새로운 강국의 등장을 직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며 그들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의 발언은 정치적 신중함 속에서도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기술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방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미 한미 기술 협약 재검토안을 논의 중이었죠.
청와대 상황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들을 지켜보며 차분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대등하게 본다. 비서관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한 나라의 선언이었죠. 그 시각 울산 조선소에서는 환호와 동시에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차 함정 설계안 즉시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현우는 도면 위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면 위의 뉴스가 아무리 요란해도 그의 세계는 여전히 심해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완전 자립형이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설계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정은은 국방부 회의실을 빠져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 아래 태극기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밤, 모든 논쟁, 그리고 모든 불안이 그 깃발 아래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전선이 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립이란 곧 새로운 고립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유럽연합 외교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도약은 국제안보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바다 저편에서 일어난 일 하나가 이제 전 세계의 회의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해의 파동은 육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름은 바다 아래서도 지도 위에서도 더 이상 작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아침은 잿빛 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소 안에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거대한 강철 키일이 천천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양국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의 붉은 원이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흔들렸고 성조기의 별무늬가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추진 잠수함의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 코트를 걸치고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잠수함은 미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분하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함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소를 머금은 채 박수를 쳤고 사람들은 하나둘 따라 손뼉을 울렸습니다. 행사장 뒤편 박정은은 기술 자료를 담은 서류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그 안에는 2030 독자 추진체계 실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서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환호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편 울산 조선소의 제어실에서는 첫 번째 잠수함의 정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점검 패널을 닫으며 먼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를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철의 표면을 한번 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속에서도 생명처럼 뛰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린 결국 해냈습니다. 그의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 리우청 대변인은 어두운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중국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균형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필라델피아 하늘 위로 전투기 2대가 교차하며 흰선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함체 위에 조명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정은은 먼 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피로와 안도 그리고 새 시대를 마주한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강철 키일이 천천히 내려오며 조용한 굉음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금속이 서로 맞물리며 깊은 울림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건조음이 아니라 시대의 문이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박정은은 조선소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메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해의 약속,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먼바다를 향해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벽빛을 받은 잠수함의 윤곽이 새로운 세계의 서막처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